도심 한복판이었다. 빌딩과 빌딩 사이 사람들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모이는 야외 흡연구역. 출근과 퇴근, 점심과 저녁 사이의 틈 같은 공간이었다. 연기와 바람, 짧은 침묵이 섞여 흐르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 노인이 서 있었다. 70대 중반쯤 보이는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었다. 손에는 꺼진 담배 한 개비가 남아 있었다. 불을 붙이려 라이터를 켜려다 멈추고 다시 시도하다 멈추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손끝이 예전 같지 않았다. 떨림이 있었다. 노인은 주변을 의식하며 조금씩 움츠러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흡연구역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다. 공기가 먼저 달라졌다. 무거워졌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여럿이었다. 흡연구역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담배를 끄기 시작했다.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이들도 있었다. 말없이 빠르게 노인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라이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입구로 3명의 남자가 들어섰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흡연구역으로 남자 셋이 들어왔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들이었다. 맨 앞에 남자는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다. 뒤따르는 2명은 그보다 한 걸음 뒤에서 자연스럽게 호위하듯 서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에 거리낌이 없었다. 이 공간이 익숙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영역인 것처럼 사람들은 말없이 한 걸음씩 물러섰다. 담배를 반쯤 남긴 채 끄고 자리를 떠나는 이들도 있었다. 괜히 엮이고 싶지 않다는 표정들이었다. 흡연구역 안의 공기가 급격히 가라앉았다. 웃음소리도 대화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사람들은 시선을 아래로 내리거나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전히 라이터를 손에 쥔 채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다. 주변이 어떻게 변했는지 느끼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이미 시선이 그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 셋의 시선이 노인에게 머물렀다.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훑었다. 노인의 손과 느린 동작을 지나쳤다. 라이터를 든 손의 떨림까지도. 흡연구역은 더 조용해졌다. 연기조차 움직임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노인은 불을 붙이지 못한 담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괜히 서두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라이터의 불꽃이 바람에 꺼졌다. 노인의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들고 있었다. 시선은 자꾸만 아래로 향했다. 숨소리도 얕아지고 있었다.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보고만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노인의 등이 더 구부러졌다.
한 사람이 약해지는 순간을 여러 사람이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곳의 규칙처럼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린 채 연기만 내뿜고 있었다. 담배를 입에 문 채로도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창밖을 보는 듯한, 하늘을 보는 듯한, 실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는 눈빛이었다. 한 젊은 남자가 담배를 빠르게 끝내고 자리를 떠났다. 발소리가 급했다. 또 한 명이 뒤를 따랐다. 흡연구역 안에 남은 사람은 6명. 노인과 남자 셋,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두 사람뿐이었다. 이 공간에서는 모른 척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이기도 했다. 노인은 여전히 담배에 불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이 이제는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였다. 라이터를 쥔 손가락마다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나이가 손끝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남자 셋 중 한 명이 작게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노인의 귀에도 들렸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담배와 라이터만 보고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평온한 시간은 아니었다. 그때 흡연구역 가장 바깥에서 한 사람이 멈춰섰다. 여성이었다. 40대 후반쯤 보이는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여성. 짧게 자른 머리, 단정한 옷차림. 손에는 담배도 라이터도 없었다. 눈에 띄지 않게 서 있었다. 흡연구역 바깥쪽 경계선 근처. 하지만 그 자리는 정확했다. 노인과 남자 셋, 그 사이를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위치였다. 시야에 모두 담을 수 있는 각도. 누구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리. 그녀는 흡연구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경계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이미 공간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공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는 담배를 꺼내지 않았다. 불을 붙이지도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양손은 자연스럽게 몸 옆에 두고 있었다. 긴장하지 않았지만 흐트러지지도 않은 자세였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정확히 노인과 남자 셋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기를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서서 상황을 보고 있었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시선이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공기의 결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흡연구역 안의 사람들은 그녀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직접 쳐다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 새로 들어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도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노인에게 머물러 있었다. 정확히는 노인의 손에. 떨리는 손. 꺼지지 않는 담배. 그리고 그 주변을 압박하듯 둘러싼 남자 셋. 그녀는 모든 것을 읽고 있었다. 상황의 무게를, 공간의 긴장을, 그리고 노인의 작아지는 어깨를. 남자 셋은 아직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노인에게만 향해 있었다. 재미있다는 듯이, 권태롭다는 듯이.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노인이 다시 한번 라이터를 켰다. 불꽃이 일어났다. 담배 끝에 가까워졌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불꽃이 꺼졌다. 노인의 어깨가 축 처졌다. 남자 셋 중 한 명이 반 발짝 앞으로 나섰다.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였다.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움직였다. 정확히 그 남자의 발을 향해. 말은 없었다. 손짓도 없었다. 그저 시선만이 그 발걸음을 따라갔다. 짧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다.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말은 없었다. 손짓도 없었다. 다만 시선과 자세, 그리고 미세하게 달라진 거리감이 전부였다. 그녀는 노인 쪽으로 한 걸음도 가지 않았다. 상황 전체를 감싸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의 발이 멈췄다. 반 발짝 앞으로 나섰던 그 움직임이 완성되지 못했다. 무언가가 걸렸다.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것이. 남자는 무의식 중에 주변을 살폈다. 처음으로. 그리고 그때 그의 시선이 그녀를 포착했다. 흡연구역 바깥쪽 경계에 서 있는 여성. 담배도 피우지 않는, 말도 하지 않는 여성. 그저 서서 이쪽을 보고 있는. 남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처음에는 의아함이었다. 왜 저기 서 있지? 무엇을 보고 있지? 그러다 곧 불편함으로 바뀌었다.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정확히 자신의 발걸음을 보고 있다는 것을. 남자는 시선을 거두었다. 다시 노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발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뒤에 서 있던 두 남자도 그녀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직접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기를 통해 전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압박이 아니었다. 위협도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 보고 있다는 감각. 그것만으로도 사람의 행동은 달라진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려던 사람들에게는.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팔짱을 끼지도 주머니에 손을 넣지도 않았다. 그저 두 발로 서서 시선으로만 공간을 읽고 있었다. 노인은 그녀를 보지 못했다. 노인의 시선은 여전히 아래로 향해 있었다. 손에 쥔 라이터와 담배. 그것만이 노인의 세계였다. 하지만 노인의 주변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무거운 압박이 조금씩 걷히는 느낌. 설명할 수 없지만 느껴지는 변화. 남자 셋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말없는 대화였다. 저 여자 뭐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냐? 근데 왜 저렇게 서 있어? 대답은 없었다. 확신도 없었다. 그저 불편함만이 남았다. 흡연구역 안에 다른 사람들도 변화를 감지했다. 긴장이 조금 풀렸다. 숨을 조금 더 깊이 쉴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는 다시 담배를 입에 물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 변화는 작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경계선 위에.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하지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바람이 또 한 번 불었다. 노인의 담배가 흔들렸다. 라이터의 불꽃이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꺼지지 않았다. 담배 끝에 불이 붙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노인이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쉬었다.
연기가 공중으로 흩어졌다. 노인의 어깨가 조금 펴졌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가 혀를 찼다. 작은 소리였다. 짜증이 섞인 소리였다. 재미가 사라진 것에 대한. 흡연구역 안의 공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 같았다. 연기가 천천히 위로만 올라가고 있었다. 노인의 연기도, 다른 사람들의 연기도. 남자 셋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멈춰 있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옆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애매한 위치에. 앞으로 나가자니 그녀의 시선이 있고, 뒤로 물러나자니 체면이 있고, 그 사이에서 그들은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화난 얼굴도 냉소하는 얼굴도 아니었다. 그저 담담하게, 고요하게 그 자리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무게가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 오랜 시간 축적된 무언가. 단련된 집중력 같은 것. 남자 셋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자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는 것을. 가죽 점퍼 남자가 담배를 꺼냈다. 처음으로 자신의 담배를 꺼낸 것이었다.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러 온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 손끝이 미세하게 빨랐다. 불을 붙이고 연기를 내뿜는 동작이 평소보다 조금 더 급했다. 뒤에 있던 두 남자도 담배를 꺼냈다. 함께 불을 붙였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노인과는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의 기세는 사라져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던 여유도. 이제 그들은 그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노인에게로 옮겨갔다. 노인은 담배를 반쯤 태우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손의 떨림은 여전했지만 어깨의 긴장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보지 못할 만큼 작은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인이 담겨 있었다. 괜찮다는, 이제 괜찮다는. 바람이 불었다. 흡연구역 안의 연기가 한쪽으로 흩어졌다.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그녀의 짧은 머리도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흡연구역 안쪽에서 누군가 자리를 떠났다. 담배를 다 피운 한 남자였다. 그녀 옆을 지나쳐갔다. 남자는 그녀를 힐끗 보았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시선은 여전히 흡연구역 안을 향하고 있었다. 남자가 멀어졌다. 발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소리였다. 가죽 점퍼 남자가 담배를 빠르게 태웠다. 반도체 피우지 않고 재떨이에 비벼 끄려 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 향했다. 정확히 그의 손을 향해. 재떨이로 향하는 손을. 남자의 손이 멈칫했다.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멈췄다. 그리고는 다시 움직여 담배를 껐다. 하지만 그 동작에는 더 이상 거침이 없었다. 급함도 여유도 없었다.
그저 담배를 끄는 행위 그 자체였다. 뒤에 두 남자도 담배를 끝냈다. 거의 동시에 짧은 시간이었다. 보통 담배 한 대를 피우는 시간보다 훨씬 짧았다.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는 통했다. 여기서 나가자.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두르지 않는 척하면서 흡연구역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서 있는 쪽으로. 흡연구역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변했다. 남자 셋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긴장. 그들이 출구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서 있는 출구로.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다. 5m, 4m, 3m. 흡연구역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움직임을 감지했다.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세 남자와 출구의 여성. 두 존재가 만나는 지점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하지만 막아서지도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출구 옆에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둔 채. 하지만 그 공간을 지나가려면 그녀 바로 옆을 지나가야 했다. 그녀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거리가 2m가 되었다. 가죽 점퍼 남자가 먼저였다. 그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렸다. 그녀를 보지 않으려는 듯이.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다. 1m. 남자가 그녀 옆을 지나쳤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자연스러운 걸음이었다. 하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미세하게. 그녀는 그를 보았다. 고개를 돌려서. 천천히. 말은 하지 않았다. 남자는 시선을 피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하지만 피했다. 두 번째 남자가 지나갔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를 보지 않으려 했다.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하지만 그녀는 그를 보았다. 두 번째 남자도 빠르게 지나갔다. 세 번째 남자. 가장 마지막 남자가 그녀 앞에 섰다. 잠깐 멈췄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분명히 멈춘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도 그를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말은 없었다.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저 시선만이 교차했다.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전달되었다. 나는 본다. 그녀의 눈이 말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을. 당신들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지나갔다. 세 남자가 모두 흡연구역을 벗어났다. 복도로 빌딩 안으로 사라졌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빨라지는 것 같았다. 서두르는 것 같았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출구 옆에. 시선은 이제 흡연구역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노인에게. 노인은 담배를 거의 다 태웠다. 마지막 한 모금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연기를 내뿜었다. 그리고 잿더리에 조심스럽게 비벼 끄려 했다. 손이 떨렸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완전히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야 손을 뗐다. 노인이 몸을 돌렸다. 출구 쪽으로. 그리고 그제야 그녀를 보았다. 처음으로. 노인의 눈이 잠깐 커졌다. 누군가 서 있다는 것에 놀란 표정이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인사였다. 말없는 인사. 노인도 고개를 숙였다. 반사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말이 필요 없는 침묵.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 옆을 지나쳤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작게 중얼거렸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멀어졌다. 복도 저편으로, 빌딩 안으로, 자신의 일상으로. 등이 조금 더 펴져 있었다. 걸음이 조금 더 확실했다. 그녀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사라질 때까지. 흡연구역이 다시 평온해졌다. 아니, 평온해 보였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조금 전보다 자연스럽게. 대화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다. 작은 웃음소리도.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남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다 그녀 쪽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출구 옆에 서 있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기,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남자를 보았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가 전달되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담배를 피웠다.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얼굴이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흡연구역 전체를 한 번 더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긴장이 풀렸다. 압박이 사라졌다. 이제 이곳은 다시 그저 흡연구역이었다.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 담배 한 대 피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곳. 그녀는 만족한 듯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몸을 돌렸다. 출구 쪽으로. 떠나려는 것이었다. 잠깐만요. 누군가 불렀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멈춰섰다. 돌아보았다. 2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다.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지만 아직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였다. 저기, 혹시, 여성이 말을 이었다. 경찰, 이신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미소라고 하기에도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정도. 아닙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럼 무슨 일 하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저었다. 말할 수 없다는 표현이었다. 아니, 말할 필요 없다는 표현이었다. 여성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닙니다. 그녀가 말을 끊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말했다. 단호했지만 차갑지 않은 목소리였다. 여성은 그 의미를 이해했다. 크게 만들 필요 없다. 그냥 지나가면 된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렸다.
이번에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그녀가 흡연구역을 벗어났다. 복도로 들어섰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다. 회사원들, 방문객들, 배달원들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이를 자연스럽게 걸었다.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섰다. 버튼을 눌렀다. 기다렸다. 옆에 다른 사람들도 서 있었다. 누구도 그녀를 특별히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 중 하나였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내렸다. 그녀를 포함한 대기자들이 탔다. 몇 층이세요? 누군가 물었다. 1층이요. 그녀가 대답했다. 버튼이 눌러졌다.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조용한 기계음만 들렸다. 사람들은 각자의 휴대폰을 보거나 천장의 층수 표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앞을 보고 있었다. 닫힌 문을, 반사되는 희미한 자신의 모습을. 표정은 담담했다.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방금 전 일이 마치 일상의 한 장면처럼, 당연한 일처럼. 딩.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내렸다. 그녀도 함께. 로비로 나왔다. 넓은 공간이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출구로 향했다. 회전문을 지나쳤다. 밖으로 나왔다. 바깥은 맑았다. 2월의 오후였다. 햇살이 따뜻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어깨에 긴장이 풀렸다. 미세하게나마 들어가 있던 긴장이.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인도를 따라. 사람들 사이를 지나. 목적지가 있는 듯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았다. 건물 옆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조금 더 한적한 곳이었다. 사람들의 왕래가 적었다. 그녀는 골목 중간쯤에서 멈춰 섰다. 벽에 기대어 섰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담배 한 갑이었다. 뚜껑을 열었다.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입에 물었다. 라이터를 꺼냈다. 불을 붙였다. 담배 끝에 불이 붙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연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뿜었다. 연기가 바람에 흩어졌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얼굴에 피로가 스쳐 지나갔다. 오랜 시간 쌓인 피로. 하지만 금방 사라졌다. 다시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담배를 한 모금 더 피웠다.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중년의 남자였다. 그녀를 보았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일상적인 인사. 남자가 멀어졌다. 그녀는 다시 담배를 피웠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빌딩 사이로 보이는 하늘. 좁지만 선명한 하늘.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긴 한숨이었다. 안도의 한숨인지, 피로의 한숨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한숨인지 알 수 없었다.
담배가 반쯤 타들어갔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피웠다. 마지막 한 모금까지. 그리고 잿더리를 찾았다. 없었다. 휴대용 잿더리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작은 금속 케이스였다. 담배를 완전히 껐다. 케이스 안에 넣었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깔끔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습관. 그녀는 벽에서 몸을 떼고 걸었다. 골목을 빠져나왔다. 다시 큰 길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다.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로. 특별할 것 없는 행인으로. 누구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가 방금 무엇을 했는지 몰랐다. 그녀 자신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 그저 일상의 한 장면처럼, 당연한 일처럼.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다. 빨간불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서 있었다. 회사원, 학생, 주부, 노인. 모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도 그들 중 하나였다. 신호가 바뀌었다. 초록불.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다. 그녀가 잠깐 뒤를 돌아보았다. 왔던 방향을. 빌딩이 서 있었다. 저 위 어딘가에 흡연구역이 있었다. 아마 지금도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을 것이었다. 평화롭게, 안전하게.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앞을 보았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사람들 사이에 묻혔다. 그리고 사라졌다. 언제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이 있었다. 흡연구역에, 그 공간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약한 사람 곁에 누군가 서 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날 오후 그 흡연구역에서 한 노인이 평온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이유. 3명의 남자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이유. 그것은 폭력이 아니었다. 위협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시선, 한 사람의 존재, 조용하지만 단단한 의지.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랜 시간 배웠고 더 오랜 시간 실천해왔다. 힘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것. 정의는 소리치는 게 아니라는 것. 때로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그 순간, 그 공간에서 그녀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도시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안에서 매일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그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름 없이, 드러나지 않고.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에 도심의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었다. 그 빌딩, 그 흡연구역도 마찬가지였다. 오후와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하루를 마치고 마지막 담배 한 대를 피우러 온 사람들. 그들의 표정은 피곤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다. 하루를 버텨냈다는, 이제 집에 갈 수 있다는,
그 안에 낮에 있었던 사람도 몇 명 있었다. 점심시간에 그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들은 흡연구역에 들어서며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오늘은 괜찮겠지. 그런 마음이었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저녁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오늘 점심때 일 봤어요? 한 남자가 옆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저도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분. 쉿. 대화가 끊겼다. 말하지 않는 게 좋다는 눈빛이 오갔다. 괜히 소문내는 것도, 괜히 크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다는. 그들은 조용히 담배를 피웠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편안했다. 오늘 하루는 평온했다. 점심 이후로 그 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흡연구역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사람들이 편하게 담배를 피우는 공간. 약한 사람이 움츠러들지 않아도 되는 공간. 저 멀리 빌딩 입구에서 한 노인이 나왔다. 낮에 그 노인이었다.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 손에는 여전히 담배 한 갑이 들려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흡연구역으로 걸어왔다. 걸음이 낮보다 확실했다. 어깨도 덜 움츠러들어 있었다. 흡연구역에 들어섰다. 사람들이 노인을 보았다. 낮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아봤다.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어주었다. 노인은 구석 자리에 섰다. 낮에 섰던 그 자리.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담배를 입에 물었다. 불을 붙였다. 이번에는 한 번에 붙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아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노인이 천천히 연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뿜었다.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 물었다. 낮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네, 괜찮습니다. 낮에.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별일 아니었어요. 노인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지나간 일입니다. 노인이 말을 끊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젊은 남자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노인은 혼자 담배를 피웠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노인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위축되지 않아도 되는, 그저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담배가 반쯤 타들어갔다. 노인은 문득 생각했다. 낮에 그 여성을, 말없이 서 있던 그 사람을. 누구였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감사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봐 주었다는 것,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노인은 담배를 다 피우고 조심스럽게 껐다. 재떨이에 완전히 비벼 끄고,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흡연구역을 나섰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르신. 누군가 인사했다. 네, 감사합니다. 노인이 대답했다. 미소를 지으며. 그 미소에는 안도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희망도. 노인의 뒷모습이 복도로 사라졌다. 흡연구역에는 다른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두가 평온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편 도시 반대편이었다. 주택가 근처의 작은 체육관. 간판에는 무도체육관이라고 쓰여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낡은 나무 문. 하지만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매트가 깔린 훈련장, 벽에 걸린 각종 무술 도구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훈련하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이었다. 20대, 30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다. 집중, 호흡. 사범의 목소리가 울렸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단단한 체격, 날카로운 눈빛. 제자들이 움직임을 멈추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일제히 인사했다. 하나둘 훈련장을 빠져나갔다. 탈의실로, 샤워실로. 사범은 홀로 남아 창문을 열었다. 저녁 공기가 들어왔다. 시원했다. 그때 나무 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그녀였다. 낮에 흡연구역에 있던 그 여성. 왔구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네, 사부님. 그녀가 대답했다. 사범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늘은 어땠나? 별일 없었습니다. 그래. 사범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그녀도 더 말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 사이의 침묵. 차 한잔 할까? 감사합니다. 사범은 훈련장 한쪽의 작은 공간으로 갔다.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다. 전기포트와 찻잔들이 놓여 있었다. 물을 끓이고 차를 우렸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훈련장을 둘러보았다. 익숙한 공간이었다. 자신이 수없이 땀 흘렸던 곳,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났던 곳. 사범이 찻잔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한 모금 마셨다. 보리차였다.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요즘 어떤가? 사범이 물었다. 그냥, 그렇습니다. 힘든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사범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들키셨네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언제부터 훈련받았는데? 네. 무슨 일 있으면 말해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힘든지. 사범도 더 캐묻지 않았다. 그저 함께 차를 마셨다. 조용히.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도시가 밤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사부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사범은 잠시 침묵했다.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왜 그런 질문을 하나? 그냥 가끔 혼란스러워서요. 무엇이? 제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는 건지. 의미? 네. 변하는 게 있나 싶어서요. 사범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변한다. 정말요? 당장은 안 보여도 변한다. 작게나마. 내가 오늘 한 일, 누구 하나 다치지 않았지?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범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건 내 몫이 아니다. 그럼 뭐가 제 몫인가요?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녀는 침묵했다. 사범의 말을 곱씹었다. 내가 배운 것은 남을 제압하는 기술이 아니다. 사범이 계속 말했다. 약한 사람 곁에 서는 법이다. 힘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거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쓰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안다면 의심하지 마라. 내가 하는 일은 옳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됐다. 이제 그만 가봐라. 늦었다. 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찻잔을 들어 설거지하려 했다. 나도. 내가 할게. 죄송합니다. 조심히 들어가. 네.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사범에게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다. 그리고 훈련장을 나섰다. 나무 문이 닫혔다. 사범은 혼자 남았다. 빈 훈련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잘 크고 있어. 혼잣말이었다. 그녀는 체육관을 나와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주택가의 좁은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다. 발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멀지 않은 거리. 걸어서 10분 정도.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습관이었다. 항상 주변을 확인하는. 위험이 없는지, 이상한 것은 없는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다. 24시간 편의점. 그녀는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자동문이 열리며 벨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알바생의 목소리.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음료 코너로 갔다. 생수 한 병을 집었다. 그리고 삼각김밥 코너로 참치김밥 하나를 집었다. 계산대로 갔다. 3,500원입니다. 카드로 계산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편의점을 나섰다. 비닐봉지를 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집이 가까워졌다. 작은 오피스텔 건물이 보였다. 5층짜리 건물. 그녀의 집은 3층이었다. 현관문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어 자신의 집 앞에 섰다. 또다시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작은 원룸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 책상, 옷장. 필요한 것만 있었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코트를 벗어 걸었다.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작은 식탁으로 갔다. 생수를 꺼내 한 모금 마셨다. 시원했다. 삼각김밥 포장을 뜯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천천히 씹었다. 맛을 음미하며. 배가 고팠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다. 점심도 거른 것 같았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김밥을 다 먹었다. 생수로 목을 축였다. 테이블을 정리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생수병은 냉장고에, 그리고 샤워실로 갔다. 옷을 벗었다. 거울을 보았다. 40대 후반의 몸. 단단했다. 군살이 없었다. 하지만 여기저기 흉터가 있었다. 오래된 흉터들. 어떤 것은 10년도 넘었다. 어떤 것은 최근의 것이었다. 그녀는 흉터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다. 그 순간들이.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다.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긴장이 풀렸다. 샤워를 끝내고 나왔다.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편한 옷을 입었다. 거실로 나왔다. 침대에 앉았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확인할 메시지는 없었다. 전화도 없었다. 그저 몇 개의 광고 문자만.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흰 천장. 아무것도 없는 천장. 생각이 흘러갔다. 오늘 하루가. 흡연구역에서의 일이. 노인의 얼굴이. 새 남자의 표정이. 모두 지나갔다. 그리고 사범의 말이 떠올랐다.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눈이 감겼다. 피로가 몰려왔다. 잠이 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대로 잠들었다. 깊은 잠 속으로. 시간이 흘렀다. 며칠이 지났다. 그 빌딩, 그 흡연구역은 평온했다. 새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편하게 담배를 피웠다. 노인도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점심시간 후, 그리고 퇴근 전, 항상 같은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제는 손도 덜 떨렸다. 사람들과 눈도 마주쳤다. 작게 인사도 했다. 변화였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한편 도심 반대편. 경찰서 한 곳에서 2명의 형사가 파일을 보고 있었다. 이거 봤어? 뭔데? 빌딩 흡연구역 관련 신고. 무슨 신고? 불량배들이 자주 출몰한다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안 나타난대. 잡혔나? 아니, 그냥 안 나타난대. 이상하네. 그러게. 뭔가 있었나 봐. CCTV는 확인했는데 특이사항 없대. 그럼 뭐야? 모르지. 그냥 안 오는 거지 뭐. 형사는 파일을 덮었다. 일단 경과 관찰이나 하자. 그래야겠네. 두 형사는 다른 업무로 넘어갔다. 크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었다.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그곳에 있었는지, 어떤 눈빛이 오갔는지 알 필요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평화가 유지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 달이 흘렀다. 계절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2월에서 3월로, 겨울에서 봄으로. 바람이 조금 덜 차가워졌다. 햇살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있었다. 그 빌딩 흡연구역도 여전했다. 사람들이 오가고, 담배를 피우고, 잠시 쉬다가 돌아가는 곳.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노인도 여전히 나타났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도 가끔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그 안에 온기가 있었다. 연결이 있었다.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늘었다. 걸음도 더 확실해졌다. 어느 날 오후였다. 노인이 흡연구역에 나타났다. 평소처럼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2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였다. 한 달 전쯤에 여기서 무슨 일 있었죠?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날을 떠올렸다. 별일 없었어요. 아니에요. 분명 뭔가 있었어요. 저 그날 봤거든요. 그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여기 젊은 남자의 말이 맞았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묘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해 보였다.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 보였다. 그냥 좋은 일이 있었어요. 노인이 대답했다. 무슨 일인데요?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설명할 수가 없어서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냥 누군가 지켜봐 줬어요. 그게 다예요. 그것도 몰라요. 그냥 그랬어요. 젊은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노인의 얼굴에서 평화를 받기 때문이었다. 어르신 요즘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훨씬. 고마워요. 노인은 담배를 한 모금 더 피웠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푸른 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나 봐요. 노인이 중얼거렸다. 네. 아무 이유 없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젊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노인은 혼자 남았다. 담배를 끝까지 피웠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껐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같은 시각, 도시 어딘가. 그녀는 걷고 있었다. 다른 동네였다. 다른 거리였다. 하지만 하는 일은 비슷했다. 주변을 둘러보며 위험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시장통이었다. 사람들로 붐볐다. 장을 보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상인들, 활기찬 곳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시장을 걸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자연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그때였다. 저 앞에서 소리가 들렸다. 야, 할머니, 돈 내라고.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거칠었다. 그녀의 걸음이 멈췄다.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노점상 앞이었다. 과일을 파는 할머니. 그 앞에 20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자리세 내라니까요. 여기 우리 구역이라고. 아니야. 난 허락받고 했어. 누구한테? 누가 허락했는데? 할머니가 떨고 있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든 채. 주변 사람들이 지나쳤다.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졌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꺼냈다. 몇 장 안 되는 10,000원짜리.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장사 이렇게 해놓고? 남자가 과일 바구니를 발로 찼다. 사과 몇 개가 굴러 떨어졌다. 할머니가 황급히 주워 담으려 했다. 아이고, 그때였다.
그녀가 움직였다. 빠르지 않았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할머니 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을 지나, 노점들을 지나, 남자 둘과 할머니 사이로 멈춰섰다. 말없이. 남자 둘이 그녀를 보았다. 뭐야, 아줌마. 관계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할머니와 남자들 사이에. 시선은 남자 둘을 향하고 있었다. 야,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비켜. 안 다치게. 남자 하나가 손을 뻗었다. 그녀의 어깨를 밀려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움직였다. 빠르게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꺾었다. 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무릎을 꿇었다. 0.5초 만의 일이었다. 다른 남자가 놀라 뒤로 물러섰다. 뭐야?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놓았다. 천천히. 남자가 손목을 움켜쥐고 일어났다. 이 미친. 욕을 하려다 멈췄다. 그녀의 눈을 봤기 때문이었다. 차갑지 않았다. 하지만 단호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 눈이 말하고 있었다. 남자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다. 재수없게. 남자 둘이 돌아섰다. 시장 밖으로 걸어갔다. 빠른 걸음으로. 그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를 돌아봤다.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사과 주우시죠. 그녀가 굴러간 사과를 주워 담았다. 할머니도 함께. 바구니가 다시 채워졌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네. 저런 사람들 보이면 신고하시고요. 알겠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잠깐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힘내세요. 네.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자리를 떠났다. 다시 시장 속으로, 사람들 사이로.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보았다. 조금 전 일을 본 사람들이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다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 시장을 빠져나갔다. 큰 길로, 일상 속으로. 저녁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체육관에 있었다. 훈련을 하고 있었다. 혼자서 매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정확한 동작, 흐트러짐 없는 자세. 땀이 흘렀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움직였다. 사범이 들어왔다. 그녀를 지켜봤다. 말없이. 그녀도 알아챘다. 하지만 계속 훈련했다. 마지막 동작까지 완료했다. 멈춰섰다. 호흡을 가다듬었다. 수고했다. 사범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갔었나? 네. 어디? 남대문 시장 쪽이었습니다. 무슨 일? 별거 아니었습니다. 사범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치진 않았고? 네. 괜찮습니다. 그래. 좋아.
잠시 침묵이 흘렸다. 사범이 입을 열었다. 은정아. 네, 사부님.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은정. 그녀의 이름이었다. 넌 잘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힘들면 도움을 요청해. 은정은 탈의실로 향했다. 사범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걱정이 섞인 한숨이었다. 은정은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가방을 챙겼다. 훈련장을 나섰다. 조심히 가. 네.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혔다. 밤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히고 있었다. 차들이 지나갔다. 사람들도 오갔다. 퇴근하는 사람들, 집으로 가는 사람들. 은정도 그들 중 하나였다. 특별할 것 없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하지만 그녀 안에는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오랜 훈련, 쌓인 경험, 그리고 사명감. 약한 사람 곁에 서겠다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함께하겠다는 그 마음.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켰다. 조용한 공간이었다. 혼자만의 공간. 가방을 내려놓았다.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한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오늘 시장에서 도와주신 분 맞으시죠? 할머니가 연락처를 수소문에서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손녀 올림. 은정은 작게 미소 지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그냥 두기로 했다. 답할 필요 없었다. 그저 할머니가 괜찮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시원했다. 별이 보였다. 몇 개 안 되는 별. 도시의 불빛에 가려진 별들. 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은정은 별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생각이 흘렀다. 자신이 걸어온 길, 선택했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 쉽지 않을 것이었다. 외로울 것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해야 하는 일이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그것을 자신이 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창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편안한 잠. 꿈속에서 그녀는 걷고 있었다. 끝없는 길을. 혼자서.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가 도왔던 사람들. 그녀 덕분에 무사했던 사람들. 미소 짓고 있었다. 손을 흔들고 있었다. 고맙다고. 은정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고 걸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거리가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사람들이 나들이를 나왔다. 따뜻한 햇살 아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시는 생기로 가득했다. 그 빌딩 흡연구역도 봄을 맞이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들어왔다. 흡연구역에 있던 사람들이 꽃잎을 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계절이에요. 노인도 거기 있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하지만 얼굴은 달랐다. 훨씬 밝아져 있었다. 주름 사이로 미소가 번졌다.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봤다.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올해도 벚꽃을 보게 되네. 노인이 중얼거렸다. 감사했다. 저 멀리서 누군가 흡연구역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정이었다. 빌딩 건너편에서 커피를 들고 서 있었다. 흡연구역을 바라봤다. 노인이 보였다. 편안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은정은 미소 지었다. 작게, 만족스럽게. 그리고 몸을 돌렸다. 떠났다. 더 이상 지켜볼 필요 없었다. 노인은 이제 괜찮았다. 그곳은 이제 안전했다. 그녀가 할 일은 끝났다.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위험에 처한 사람이 그곳으로 가야 했다. 은정은 걸었다. 봄 거리를, 벚꽃 흩날리는 거리를, 사람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영웅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라는 것,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하루는 바꿀 수 있었다. 한 사람의 순간은 지킬 수 있었다. 그것이면 됐다. 은정은 계속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발걸음은 확실했다. 누군가 그녀를 필요로 하는 곳,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잊혀졌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고, 기억은 희미해졌다. 하지만 그 영향은 남아 있었다. 보이지 않게, 느껴지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사람들은 조금 더 친절했다. 약한 사람에게 조금 더 배려했다. 부당한 일에 조금 더 용기를 냈다.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변화였다. 그날 그 여성이 남긴 것, 말없는 용기, 조용한 정의, 그것이 씨앗처럼 남아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노인은 여전히 그곳에 나타났다. 이제 80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걸었다. 흡연구역까지, 자신의 자리까지. 등은 더 구부러졌지만, 걸음은 더 느려졌지만, 여전히 왔다. 그리고 담배를 피웠다. 한 번은 젊은 사람이 물었다. 할아버지, 몇 년째 여기 오시는 거예요? 글쎄, 오래됐지.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야. 여기 오는 게 좋아. 왜요? 평화로워서. 노인은 미소 지었다. 여기는 안전해. 안전하다고요? 그래. 누군가 지켜주거든. 누가요? 모르지. 하지만 느껴져. 젊은 사람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노인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저 느낌이었다. 오래전 그날, 그 여성의 눈빛, 그 존재감,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은정은 어디에 있었을까?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얼굴을 기억시키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 필요한 일을 하고 사라졌다.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다. 그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사람들, 누군가의 순간을 지키는 사람들, 영웅이라 부를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비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 더 안전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다. 상을 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 사람의 눈물을 막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흡연구역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한 노인이 평온하게 담배를 피웠다.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 뒤에는, 하지만 분명하게 이것이 바로 진짜 정의였다. 소리치지 않는 정의, 드러내지 않는 용기, 빛나지 않는 선행, 조용히 단단하게 누군가 곁에 서 있는 것. 그날 그 순간 그 공간에서 지켜진 것은 질서가 아니라, 법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세상은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봄이 왔다. 흡연구역에도 꽃잎이 날아들었다. 사람들이 미소 지었다. 노인도 미소 지었다.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보며, 이 순간에 감사하며, 어딘가에서 은정도 미소 짓고 있었을까? 벚꽃을 보며, 자신이 지킨 사람들을 떠올리며, 하지만 따뜻하게 봄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희망도 모두 섞여 흘러갔다. 하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누군가는 서 있었다. 약한 사람 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옆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조금 더 안심하고 조금 더 평온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다. 크지 않은, 드러나지 않는, 하지만 진짜인 감동이었다. 조용히 서 있는 사람들이